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이 선행하고 있는 SDV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캐슨으로 내연기관차에 대한 재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 쇼크, 계속되는 중국 시장 부진, 환율 변동 등으로 2분기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영업이익률 하락폭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1분기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토요타, 현대차그룹, BMW 정도만이 그나마 선전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와 닛산은 적자를 기록하면서 죽음의 연못에 빠져 있고, 독일 프리미엄 업체들은 죽음이 연못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신세처럼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전략이나 포지셔닝, 제품 믹스에 따라 다르지만 자동차 기업이 미래 성장을 위한 재투자와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서는 6% 이상의 영업이익률 확보는 필수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내지 10% 수준이면 안정적인 수익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프리미엄 브랜드의 경우에는 10에서 12%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BMW의 영업이익률은 7.8%로 그나마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지만 포르쉐는 5.5%, 벤츠 3.8%, 아우디 3.2%로 필수적인 기준인 6%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프리미엄 브랜드의 지위를 유지해왔던 독일 업체들이 이와 같은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고, BMW가 벤츠와의 차이를 크게 벌릴 수 있었던 요인, 그리고 향후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합니다. 자동차 판매는 지정학적 위기, 환경, 반독점법 등의 규제, 리콜, 밸류체인의 불안정성, 기술 혁신, 관세, 환율 등의 다양한 요소로 매우 다이나믹하게 변해왔습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 19년은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 요인에는 공통적으로 WLTP라는 새로운 배출가스 테스트 방법에 대응한 인증 지연에 대한 생산 차질이 있었습니다. 전동차로 쉬프트하면서 본격적인 투자비 부담과 함께 환율 악영향도 있었습니다. 20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포르쉐를 제외한 전업체의 영업이익률은 떨어졌지만 20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익을 크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공급자 시장이 되다 보니 수익이 높은 차종을 중심으로 우선 생산했고, 할인 판매에 들어가는 인센티브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 로컬 업체들은 차량 OS와 레벨 2 플러스의 NOA 기능이 탑재된 차들을 대대적으로 런칭했습니다. 23년부터는 이 기술들이 종합된 SDV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핵심 소비층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은 이러한 차들을 스마트카로 인식했고,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인식도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벤츠, 아우디, BMW라는 이름만으로도 중국에서 최고의 지위와 선망을 누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평균적인 중국 구매자는 더 저렴한 국산 럭셔리 차량 대신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2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 현지 브랜드들이 첨단 기술과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통적인 위상은 예전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 젊은 소비자들은 브랜드보다는 차량의 기술력과 사용자 경험을 더 중시하고 있어 단순히 독일 명차라는 이유만으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를 선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판매 결과에도 나타났습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21년과 비교한 24년 중국 판매는 전 업체 감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르쉐는 40.5%나 크게 감소하면서 큰 위기를 맞아왔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을 포함하여 독일 프리미엄 업체들은 BMW를 제외하고 전부 공장 생산 능력 축소, 공장 폐쇄, 인원 감축, 대폭적인 비용 절감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벤츠는 27년까지 생산 비용 10%를 축소하기 위한 넥스트 레벨 퍼포먼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에 아르헨티나 현지 공장 매각과 구조조정 관련된 손실을 반영하면서 약 7억 5천만 유로 규모의 조정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아우디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를 위한 합의 Agreement for the Future 계획 아래 29년까지 7,500명의 인력 감원을 포함한 재편 조정 등에 착수했습니다.
포르쉐 역시 전동화로의 전환, 디지털화, 수익성 유지, 브랜드 정체성 강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경영 전략 스트래티직 리얼라이먼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추진에도 올 상반기 판매에서도 감소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BMW와 벤츠가 15%대의 감소를 하고 있는 가운데 포르쉐의 감소폭은 여전히 28%로 큽니다. 여기에 올 2분기부터는 27.5%라는 높은 미국 관세로 더블 펀치를 맞게 되었습니다. 벤츠와 BMW는 현지 생산을 하면서 수입차의 판매 비율이 각각 58%, 52%로 낮은 편이지만 아우디와 포르쉐는 100% 전량 수입차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결산에서 관세 영향은 벤츠가 3억 6,200만 유로, 포르쉐가 4억 유로, BMW는 자동차 부문 영업이익률에서 1.5%포인트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조조정 비용과 관세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판매 대수와 이익면에서 롤스로이스, 미니 그리고 BMW M을 거느린 BMW 그룹은 벤과 메이바, AMG, G 서브 브랜드를 앞세워 하이엔드 전략을 추진해온 메르세데스 벤츠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두 업체 다 중국에서는 크게 고전하고 있지만 BMW는 벤츠와는 달리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는 성장했고 전기차 판매에서도 벤츠는 14% 감소했지만 BMW는 오히려 15.7% 증가했습니다. 벤츠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22년 말부터 양에서 질을 추구하는 하이엔드 전략으로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수익성이 매우 낮았던 A, B 클래스의 엔트리 모델 판매를 줄이고 대신 수익성이 높은 S 클래스, G 클래스, 메이바, AMG, EQ의 서브 브랜드 차 판매를 확대하여 전체 판매의 20%로 하고 전체 수익의 50% 이상을 확보한다는 아주 대담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23년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24년서부터는 중국 시장에서의 저가격의 하이테크 기술이 적용된 로컬 프리미엄 브랜드 차 판매 호조로 위기를 맞아왔습니다. 반면 BMW는 1, 2 시리즈의 차를 보다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별로 경제 상황이 나빠져도 벤츠와는 달리 이 급의 차의 판매를 늘리면서 전체 판매 감소폭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 EQS, EQE 개발이었습니다. BMW는 내연기관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기존 차량과 디자인 이미지를 유지하는 브랜드 전략에 충실하면서 전기차를 개발해 왔습니다. 반면 벤츠는 공력 특성, 전비를 우선하는 엔지니어 주도로 만들다 보니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작년부터 판매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벤츠의 EQS, EQE 시리즈는 디자인 이슈와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판매 강화를 위하여 15% 이상 할인하여 판매해도 재고가 줄지 않아 주문 접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판매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지속되다 보니 8월부터 미국 관세율이 27.5%에서 15%로 낮아졌음에도 BMW를 제외한 벤츠, 아우디, 포르쉐는 25년 가이던스를 당초보다 더 낮췄습니다. 이 숫자들이 이들이 죽음의 연못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이 죽음의 연못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은 두 가지가 최적으로 믹스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매출을 크게 높여야 하고 비용을 크게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 쉬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국 시장에서 이전 같은 판매를 회복해야 합니다. 100년 동안 축적된 내연기관 기술과 강한 브랜드 파워로 대마 불사를 자신해왔던 독일 업체들은 중국 로컬 업체의 능력을 무시한 결과를 오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전략 수립에 튠이 좋은 독일 업체들은 로컬 업체를 가르치던 선생의 입장에서 중국 로컬 기술을 이용해야만 하는 학생의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독자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중국 로컬 기술을 활용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로컬 차와 동일한 경쟁 무대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동일한 시름장에 올라간다는 것이지 이긴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BMW는 그동안 막대한 투자를 해온 노이 클래스라는 전기차 전용 차세대 플랫폼과 전 모델에 적용할 새로운 디자인 언어로 무장한 신형 iX3를 런칭합니다.
벤츠는 새롭게 개발한 전기차 우선 MMA 플랫폼을 적용한 첫 차인 CLA를 발표했습니다. 반면 아우디는 개발 기간 단축과 코스트 저감을 위하여 상해 기차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E5 스포츠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우디는 서브 브랜드까지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4개의 링으로 구성된 로고에 더하여 젊은 고객층을 겨냥한 아우디 대문자의 로고도 추가합니다. 그러나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레벨 2 플러스의 NOA 기술 개발은 모멘타와 화웨이의 중국 로컬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기술에서도 AI 음성 기술 등의 중국 로컬 업체의 기술을 과감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로컬 업체와의 기술 격차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로 높게 설정되었던 가격을 어느 정도로 낮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이미 변해버린 중국 고객들의 독일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이들보다 먼저 중국 현지화 전략을 추진해왔던 토요타는 기존의 하이브리드 차와 새롭게 중국 로컬 기술을 활용한 BG3X 등의 판매 호조로 7개월째 전년비 증가하고 있어 중국에서 고전해온 글로벌 업체들에게는 한 줌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서 SDV 대중화를 이루었고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SDV 국제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미국, 유럽 그리고 일반 지역 시장의 고객들이 SDV에 대한 인식은 아직 중국 고객처럼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약 3년 정도라고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내기관차 베스트 매칭 기술이 아니라 성능과 가격은 물론 새로운 고객 경험을 창출할 수 있는 매우 경쟁력 있는 SDV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부활의 기본 조건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강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